자, 이런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에 향후 2040년까지 중랑구 내에서 도시개발 압력이 가장 높은 곳, 포텐셜이 가장 높은 지역 5개 동을 추려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위는 인구 38.1만이죠.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에서 인구 12위. 구로구가 39만, 그 다음 순이고요. 자, 동작구가 37.8만이기 때문에 동작구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인구수를 보이고 있고, 가장 인구가 많은 송파구 65.3만에 비해서는 약 60% 수준인데, 인구 밀도로만 따지면은 서울시에서는 4위입니다. 탑5 안에 들어가죠. 양천구, 동대문구, 동작구, 중랑구, 구로구 이런 인구 밀도 순위를 보이고 있고요. 인구 비율상으로는 65세 이상 인구가 서울시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 비율도 상당히 높은데요. 서울 5위,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순위도 3위. 이렇게 이 고령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 비율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높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게다가 고층보다는 주로 저층 주거지가 상당히 많은데 저층 주거지 비율이 50.6%입니다. 서울시 평균인 41.2%보다도 높은 그런 단독 다가구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비율도 약 49.4%이기 때문에 서울시 평균인 59.5%에 비해서는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용도지역 비율상 주거지역이 58.3%로 가장 높은데, 주거 중심 도시로 형성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도시 자체가 생산 기능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거지 비율이 높은 중랑구의 도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핵심 전략 목표로 저층 주거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면적인 주택 개발을 필두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층 주거지의 약 20% 정도의 신규 아파트 약 1.5만 호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인구가 밀집된 지역은 묵일동, 신내동, 망우 본동이 위치한 이 북측 지역이고, 그 중에서도 이 신내 1동 쪽이 아파트 공급량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망우 3동과 중하 2동을 중심으로 이 남측과 서측면의 아파트 공급량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고요. 자, 그 중에서 망우 3동은 면적 자체가 적은 데다가 3분의 1 이상이 개발 제한구로 묶여 있어서 이 개발 여력 자체가 별로 없지만, 중하 2동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평지에다가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교통 여건, 그리고 중랑천으로의 조망 여건 등을 감안했을 때 이 아파트 공급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보인다. 자, 중랑구는 남북이 긴 타원형 형태로 생겼죠. 자, 동측이 높고 서측이 낮은 동고서저 지형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형이 가장 낮은 서측에 동대문구와 평지상의 접점이 많기 때문에 연접된 구 가운데에서는 동대문구와 가장 연계성이 높다. 자, 이런 지형적인 요인 때문에 동대문구와의 경계 지점에 중랑구의 명칭의 근원이 된 이 중랑천이 구 동측을 타고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남측으로는 바로 직전에 분석을 진행했던 이 광진구와 직접 접해 있지만 동측에 아차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접점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북동측의 구리 갈매지구, 남양주 별내지구에서 이 서울로 들어오는 가장 가까운 관문이기 때문에 이쪽 출퇴근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 실제로 경친북로는 상당한 혼잡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의 개발 순서가 이 북측에서 남측으로 내려오는 순서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동서를 관통하는 경춘선과 경의중앙선, 그리고 남북을 관통하는 7호선이 만나는 이 상봉역 근처의 도시 밀도가 급격하게 상승이 되는 추세고, 최근에는 상봉역 쪽으로 GTX B라인이 더해질 예정이 있고, 그리고 2024년부터는 재개발이 시작됐기 때문에 점차 고층화 고밀화될 것이기 때문에 도시 거점상의 중심 밀도가 동측 중앙으로 이동하는 조짐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랑구의 행정구역상의 구성을 보시면 법정동상으로만 봤을 때는 크게 6개 동, 그러니까 묵동, 신내동, 중화동, 상봉동, 망우동, 면목동, 자, 이렇게 6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행정동은 이를 인구 규모에 따라서 동별로 균일하게 배분하게 되면 묵동 2개, 신내동 2개, 중화동 2개, 상봉동 2개, 망우동 2개, 면목동이 6개, 총 16개로 세분화된 그런
행정동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도시 잠재력 평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죠. 도시구조 위계를 먼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의 도시구조 위계. 중랑구는 지역 중심이 1개, 그리고 지구 중심이 2개, 총 3개의 거점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가장 위계가 높은 지역이 망우 지역이 있습니다. 망우 지역 중심. 망우 지역 중심의 영향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동은 상봉 1동 그리고 상봉 2동이 있고요. 두 번째 위계지인 이 묵동 지구 중심. 자, 연계가 되어 있는 지역은 묵 1동, 면목 지구 중심 연계되어 있는 지역은 면목 38동 그리고 면목 7동. 자, 이렇게 2개 동이 되겠습니다. 개발 축상의 영향력상으로는 현재 서울시 개발 혁신 축상의 이 중랑구 왼쪽으로 홍릉, 광운대, 창동, 상계를 잇는 청년 첨단 혁신축이 지나가고 있지만 중랑구 쪽으로는 별도의 영향력이 끼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 한강 및 소하천 정비구역입니다. 중랑천의 이름에 맞춰서 권역하천인 중랑천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고요. 먼저 이 중랑천의 영향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동은 면목 2동, 면목 5동, 그리고 면목 4동, 중화 2동, 묵 2동 이렇게 5개의 동이 연접해 있고요. 자, 이 중랑천변이 개발됨에 따라서 해당 동들의 이 지가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류 소하천과 관련해서는 이 묵동천이 있죠. 묵동천의 영향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지역 묵 1동, 묵 2동, 신내 1동, 신내 2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중점개발사업구역을 좀 살펴볼 건데요. 비교적 많은 도시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이 상봉구 재정비 촉진구역이 있습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이고요. 2025년에 착공을 해서 2027년도에 준공할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자, 상봉동 83-1번지 일대에 부지 면적이 약 9,500평, 지상 49층 대규모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기반시설 인프라가 확충되고 그리고 주거상업 업무 복합지구로 이 중랑구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자, 여기가 왜 이렇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도시 거점 위계 중에서 망우 지역 중심 있죠. 망우 지역 중심권의 영역 확장 그리고 밀도 강화를 이 기대 효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역시 도시 거점지의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동은 상봉 2동 그리고 서측면의 편중에서 이 망우 본동의 일부 지역이 영향을 받겠습니다. 두 번째, 자, 아까 소개드렸던 이 중랑천변 개발과 관련해서 이 중화 2동 313 부지 가로주택 정비사업 여기 5구역을 포함해서 자, 여러 가지 구역이 있는데요. 2025년도까지 이주 및 철거 착공이 예정되어 있는 구역이 2-1구역, 2구역, 5구역. 그 다음에 2026년도가 2-6구역. 2026년도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목표로 가지고 있는 곳이 2-3구역, 7구역, 8구역.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중화 2동 가로주택 정비사업구역과 관련해서 영향을 받는 동은 자, 중화 2동입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동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신내 차량기지 이전 및 첨단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용마산로 136길 일대에 약 56,000평 부지로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기존 차량 기지가 이 구리와 남양주 일대로 이동한다는 조건 하에 개발이 될 거고요. 자, 차량 기지 후적지에 첨단 산업 단지를 조성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IoT, 바이오메디칼. 자, 이런 4차 산업 및 업무 상업 복합 시설 거기에다가 공동주택까지 포함이 되는 그런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이 차량 기지 이적지에 대한 이 후보지상의 분쟁 그리고 사업비 분담 비율 등의 이견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이 후보지 결정이 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 현재는 답보 상태에 있긴 합니다. 자, 2025년까지 예타 그리고 2026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그런 목표 가운데 있고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동은 망우 본동. 규모상으로는 지금 중랑구 내에서는 이 필지 면적상으로는 가장 큰 면적이기 때문에 진행이 원활하게 됐을 때는 파급 효과가 가장 큰 사업일 수 있다. SH공사 본사가 신내동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6년도 착공, 2028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자, 신내동 318 부지. 자, 업무시설 그리고 전문 공연장 600석 규모로 건립될 예정에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지역 신내 1동. 자, 그리고 양원지구 패션산업 고도화 단지 2025년도 준공 예정 가운데 있고요. 자, 400개 기업이 들어가는데 약 4,500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동은 망우 본동, 신내 1동.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민자터널과 재정터널 이 두 개로 나눠져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동시에 개통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지하로 이 동부간선도로가 들어가게 되면
중랑천변의 기존의 도로 구간은 이 시민 생태공원으로 조성해서 운영하겠다. 자, 인근 집가에 영향을 끼칠 거고요. 특히 이런 생태공원 외에도 인터체인지가 뚫리는 구간에 인접해 있는 동 같은 경우는 이 집가에 더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중랑 IC와 장안 IC 두 개의 IC가 중랑구 쪽에 영향을 끼치겠습니다.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동은 면목 2동 그리고 면목 5동, 상봉 2동, 중하 2동 이렇게 4개 동이 되겠습니다. 면목 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지하 3층, 지상 40층, 연면적 약 3만 평 규모로 개발이 되는 총 사업비 5천억 규모의 매머드급 개발 사업입니다. 복합청사와 공공주택 700세대가 들어가고요. 자, 상업시설까지 포함이 되는 복합 개발이고요. 2029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동은 면목 4동. 신설교통 인프라와 관련해서 좀 살펴보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노선은 역시 GTX B라인입니다. 자, GTX B라인이 정차를 하게 되는 상봉역이 있죠. 영향을 받는 동은 상봉 1동, 상봉 2동, 6호선 동부 연장선이 있습니다. 종점인 신내에서부터 8호선 동구릉역을 거쳐서 이 연장이 되는 노선이고요. 2024년도 경기철도 기본계획에 검토 사업으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영향을 받는 동은 망우 본동 그리고 신내 1동이 되겠습니다. 7호선 급행화 사업 상봉역과 태릉 입구역이죠. 자, 그래서 영향을 받는 동은 상봉 1동, 상봉 2동, 그리고 묵 1동, 묵 2동이 되겠습니다. 면목선 있습니다. 면목선 같은 경우는 청량리에서부터 신내역까지 연결되는 노선이죠. 약 9km 구간에 12개 정거장, 그 중에서 중랑구는 8개 정거장이 정차를 하고요. 2025년도에 착공해서 2029년도에 개통하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자, 영향을 받는 동은 면목 본동, 그리고 면목 5동, 면목 38동, 망우 본동, 망우 3동, 신내 1동, 신내 2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로와 관련해서는 이 신설 예정 고속도로, 이 세종 포천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 세종 포천 고속도로가 이 한강 북쪽은 이미 개통이 이미 되어 있지만 2025년도에는 자, 강동구 쪽으로 길이 더 열리기 때문에 교통상으로는 더 이제 완성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자, 신내 IC 쪽에 이 교통량이 더 증가할 수 있는 자, 그런 호재가 있고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동은 망우 본동 그리고 신내 1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신내 IC 확장 사업과 관련이 되고요. 총 사업비 114억으로 이 도로 확장과 진출입 램프 2개소가 신설되는 이제 그런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이 포텐셜에 이 가점에 포함을 시켰고요. 자, 그 다음에 용마산로 지하차도 2026년도에 준공 예정 가운데 있는데 총 사업비가 1,500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작은 공사가 아니죠. 4차선 지하차도에 총 1.6km 구간이 신설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동은 망우 본동 그리고 신내 1동이 되겠습니다. 복합 환승센터와 관련해서 이 상봉역에 연면적 5.4만 평 규모의 환승시설이 들어오고 거기에 환승 지원시설, 상업 업무 주거 복합시설 2030년까지 준공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복합 환승센터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동은 상봉 1동과 상봉 2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2026년도까지 중랑구에서 상당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이 저층 주거지의 약 20%의 약 1.5만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계획이 있다라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우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있는데 역세권형이 4개소, 저층 주거지형이 2개소가 있습니다. 자, 해당하는 동들을 살펴보면 자, 면목 본동에 2개, 면목 38동에 하나, 면목 7동, 면목 4동, 그리고 중하 2동에 각각 하나씩의 프로젝트가 있고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이 3개소가 있습니다. 자, 영향을 받는 동은 4개 동이고요. 면목 본동, 면목 38동, 상봉 1동, 그리고 중하 1동이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재건축 지구가 2개소가 있습니다. 중하 1동 그리고 망우 본동. 민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 1개소가 있습니다. 면목 본동. 서울형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1개소 면목 본동. 자,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이 면목 본동이고요. 자, 그 두 번째가 면목 38동, 중하 1동. 자, 세 번째가 면목 7동, 면목 4동, 상봉 1동, 중하 2동, 망우 본동. 자, 이렇게 5개 동이 있고요. 그 외의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현재는 없습니다. 자, 이런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에 향후 2040년까지 자, 중랑구 내에서 도시개발 압력이 가장 높은 곳, 포텐셜이 가장 높은 지역 5개 동을 추려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잔! 이게 뭐냐면 저희 부동산 공학만의 이 굿즈입니다. 제가 보통 녹화를 한번 하게 되면은 이제 1시간 정도씩 촬영을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1시간 정도 쉬지 않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목이 많이 상합니다. 주로 이제 잔에다가 물을 좀 갖다가 놓고 마시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채널에서 특별히 이렇게 잔으로 쓸 수 있는 굿즈를 만든 거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부동산 공학 마크가 있죠. 이번에 구독자 투표를 통해서 선정된 마크고요. 제가 이거를 디자인을 직접 하고 직접 상품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내서 봤는데 생각보다 이쁘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다른 머그컵하고 조금 다른 게 이렇게 쌓아서 보관을 할 수가 있게 만들어졌어요. 사무실이나 집이나 이렇게 수납 공간이 부족한 공간에도 많이 놓고 이제 수납이 좀 편리하게 그렇게 제품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퀄리티도 굉장히 높고요. 자, 우리 부동산 공학 애청하시는 구독자님들께서는 꼭 하나씩 장만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위는 망우 본동입니다. 도시구조 위계상으로는 사실 뭐 도시 거점은 아닌데 중점개발 사업구역과 관련해서 물려있는 지역이 좀 있는데요. 자, 덩치가 큰 두 개의 사업지가 다 물려 있습니다. 자, 상봉구 재정비 촉진구역과 관련해서 영향을 받고요. 자, 신내 차량기지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도 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동이다. 양원지구 패션산업 고도화 단지 직접적인 영향 가운데 역시 포함이 되어 있고, 자, 신설교통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6호선 동부 연장선의 영향으로 신내역의 이용량 자체가 더 늘어날 수 있죠. 그 부분과 면목선의 영향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고, 자, 신설예정 고속도로와 관련해서는 기존 준공되어 있던 이 세종 포천 고속도로가 남측과 연결되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 교통량 증가, 그래서 신내 인터체인지 확장 사업, 자, 거기에 더해서 용마산로 지하차도 신설 계획과 역시 같이 물려 있는 지역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 개의 공공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물려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포텐셜로 봤을 때는 이 중랑구 내에서는 가장 이 개발 잠재력이 높은 곳이다, 개발 압력이 가장 높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상봉 이동입니다. 도시 거점상으로는 이 망우 지역 중심에 포함이 되어 있죠. 중점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상봉구 재정비 촉진구역,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그 가운데에서 자, 인터체인지에 물려 있는 이제 그런 영향을 받고요. 신설교통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GTX B라인 그리고 7호선 급행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상봉역 복합 환승센터 준공으로 인한 영향을 직접 받는 지역이고요. 그런 연유로 인해서 2위. 자, 그리고 3위는 신내 1동입니다. 자, 한강 및 수하천 구역과 관련해서 이 지류천인 묵동천 개발과 연계가 되어 있고요. 중점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SH공사 본사 이전 그리고 양원지구 패션산업 고도화 단지에 영향을 받는 지역이고요. 신설교통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6호선 동부 연장, 자, 그리고 면목선의 영향을 받고, 자, 신설 예정 고속도로 세종 포천 고속도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자, 신내 인터체인지 확장 사업 그리고 자, 용마산로 지하차도 신설 사업과 관련해서 영향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 순위가 3위로 잡혔습니다. 자, 그리고 4위는 상봉 1동. 도시 거점지상으로는 망우 지역 중심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신설교통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GTX B라인 그리고 7호선 급행화 사업, 자, 이 두 가지 요소가 영향을 끼쳤고요. 자, 거기에다가 상봉역 복합 환승센터의 영향,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과 관련해서 한 개 프로젝트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순위는 4위. 마지막 5위는 중화 이동이 되겠습니다. 한강 및 소하천 정비구역 사업과 관련해서 권역 하천인 중랑천의 직접적인 가시권 내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중점 사업 개발과 관련해서는 중화 이동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직접적으로 물려있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이고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순위는 5위에 등극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순위를 지도상에 깔아놓고 한번 살펴보시면, 자, 북측과 남측보다 이 가로선형, 그러니까 동과 서를 연결하는 이 가로선형상의 이 순위지가 다 좀 밀집해 있는 부분을 보이고 있죠. 그 연유가 자, 1위와 2위 그리고 4위 이 세 개 지역을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이 상봉구 재정비 촉진구역이 많은 영향을 끼쳤고요. 여기서 동서로 흐르는 도시철도 가운데에서는 GTX B라인과 거기에 얼라인이 되어 있는 이 복합 환승센터, 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가운데에 센터 지역에 영향을 좀 끼친 부분이 있고요. 신내 1동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신내 IC, 자, 신내 IC가 남측으로 이 세종 포천 고속도로가 연계됨에 따라서 이 발생할 수 있는 교통량 증대, 자, 그리고 기존의 신내 차량기지 이전 사업으로 인한 영향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포텐셜 순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북측임에도 불구하고, 자, 북측임에도 불구하고 포텐셜이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이 중화 이동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없지만, 자, 중정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히 중화 이동,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넓게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 그리고 자, 중랑 천변 개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전체 순위 가운데에서 그래도 5위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랑구 같은 경우는 북측에서 시작해서 남측으로 점차 도시 개발이 진행이 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자, 현재 도시의 흐름 자체는 아무래도 이 상봉 1동과 상봉 2동 쪽에 무게중심이 점차 쏠리고 있는 그런 부분과 이 망우 본동의 이 서측 부분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자, 신내 1동의 이 북측 부분, 그리고 중화 2동 쪽에 중랑천의 면에 있는 부분이 앞으로의 도시개발 밀도 포텐셜이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